매일 걱정이 떠날 줄 모르는 늙은 왕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들이 나라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여자들 꽁무니만 쫓아다니며 노는 일에만 열심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죽으면 저 아이가 왕이 될 텐데 장차 이 나라가 걱정이구나. 어떻게 하면 왕자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늙은 왕은 매일 이런 걱정만 하다 어느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왕위에 오르자 더욱 유흥을 즐겼습니다. 전국의 예쁜 여자들이란 여자들은 다 불러 모아 매일매일 파티를 즐겼고 놀고 마시고 춤추는 데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는 왕을 몰아내자는 민심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즐길 거리에만 빠져 있던 왕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웬 유령이 나타나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왕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위대한 보물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 보물을 원하신다면 탈로리아 마을로 가서 백발의 현자를 찾으십시오. 그 전에 왕궁의 지하실을 파보십시오. 거기에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왕은 개꿈이려니 하며 지나쳤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유령이 나타나서 보물이 있는 곳을 자꾸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꿈이라고만 넘기기에는 하도 이상했던 왕은 남몰래 새벽에 일어나 왕궁 지하실로 내려가 그곳을 파보았습니다. 아무리 파고 또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그만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왕은 그 순간 곡괭이에 뭔가 딱딱한 것이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흙을 치워보니 바닥에는 웬 손잡이가 있었고 손잡이를 잡아 당기자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왕은 그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갔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뭔가 빛나는 빛이 커지면서 더욱 밝아졌고 눈이 부신 왕은 눈을 감았다 떴는데 아니 글쎄 그곳은 온통 보석 천지였습니다. 왕은 할 말을 잃은 채 눈부신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저 안쪽에서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그 방에 들어갔을 땐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방 안에는 폭포수가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 폭포의 물줄기는 물이 아니라 금으로 된 금줄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왕은 앞으로도 놀고 먹기에 걱정이 없겠다고 이만한 보석이면 평생 차고도 넘친다는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왕이 되돌아가려는데 저 앞에 또 다른 문이 하나 보였고 그 문은 커다란 자물쇠로 꽁꽁 잠겨 있었습니다. 그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보물이 이 안에 있다. 이 문을 열려면 탈로리아의 현자를 찾아가라. 왕은 방금 전까지 이미 보물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글을 읽는 순간 어떻게든 그 보물이 갖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왕은 탈로리아의 현자를 찾아갔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한 뒤에 보물의 방을 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그 방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왕은 옳았구나 좋아서 현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방은 마음이 고운 여자만이 열 수 있는데 그 여인을 왕께서 찾으시면 됩니다. 뭐요? 여자의 마음이 고운지 어찌 안단 말입니까? 여자는 그저 이쁘기만 하면 되지 않소?
얼굴이 이쁜 여인이라 하나 마음이 곱지 않으면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 거울을 드릴 테니 여자의 얼굴을 비추어 보십시오. 만약 거울이 그대로 맑게 비치면 마음이 고운 여인이 틀림없지만 거울이 흐려지면 마음이 고운 여자가 아닙니다. 또한 왕의 의상은 벗고 평민의 옷을 입으신 후 여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마음이 고운 여인을 찾아 보물의 방 앞에 세우면 방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제물로 바치면 모든 보물이 왕의 것이 될 것입니다. 왕은 현자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그 여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실 왕의 말 한마디면 온 나라의 예쁜 여자들이 떡하고 눈앞에 줄줄이 줄 세워질 텐데 왕은 귀찮은 마음도 들었지만 보물을 얻을 생각을 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운 여자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왕은 예쁘지 않으면 거울을 비춰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져 마음이 고운 여인을 찾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며칠째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 거울에 비추어 보았지만 거울은 늘 흐려졌고 왕은 점점 낙심하며 지쳐갔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갈증이 난 왕은 마을의 우물가를 들렀는데 물을 뜨러온 여인들이 많아서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소란스러웠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지켜보니 서로 먼저 물을 뜨겠다고 난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 모습에 짜증이 났는데 곧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왕 때문이야. 나라에 식량이 남아나지 않고 물도 부족한데 나란 일은 뒷전이라지?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궁전 사람들은 배 터지게 먹고 마신다지? 우린 물도 없어서 이 난리인데 왕은 맨날 놀고 마시기만 한다지? 이게 다 임금님 때문이야. 그 왕이 바로 그녀들, 바로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왕에 대한 험담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며칠을 헤매고 다닌 왕은 행색이 꾀죄죄해서 가난한 귀족인지 평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으니 그럴 만도 했을 테지만요. 그들의 말을 듣던 왕은 화가 났지만 마실 물도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며 왕은 부끄러워졌습니다. 모두 돌아갈 때까지 기다린 왕은 남은 물이라도 마시려 우물물을 길어보았지만 물은 없었습니다. 제 물을 좀 드시겠어요? 웬 못생긴 여인이 왕에게 물을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왕은 여인의 못생긴 얼굴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니 됐고 내가 떠먹겠다. 그런데 순간 거울이 아주 환하게 반짝거렸고 이를 본 왕은 거울로 그 여인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거울이 아주 맑고 투명하게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 고운 여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왕은 갈증도 잊은 채에 기쁜 마음으로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그 여인을 데리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물이 부족해서 서로 먹으려고 난리인데 너는 어째서 다른 이에게 물을 건넨 것이냐? 목이 마른 이에게 물을 건네는 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도리일 뿐인걸요. 왕궁으로 가는 길에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왕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아가씨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비록 얼굴이 예쁘지는 않았지만 지혜롭고 고운 마음에 흠뻑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왕은 이런 여인을 제물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은 현자를 불러들여 물었습니다. 여인을 바치지 않고 보물을 차지할 방법은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음 돌리지 마시고
어서 여인을 제물로 바쳐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물을 차지하시지요. 왕은 보물에 대한 욕망이 아주 컸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여인을 데리고 왕궁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의 문 앞에 섰습니다. 어서 제물을 바치고 문을 여시지요. 그리고 보물을 꺼내십시오. 현자가 재촉했지만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이 머뭇거리자 현자는 그 여인의 등을 밀면서 보물의 방문 앞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안 됩니다. 그 여인을 놓아주십시오. 왕이 달려가 현자를 막아섰습니다. 그 어떤 보물도 이 여인만큼 못할 것 같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한참 뒤에야 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축하드립니다. 이 여인은 바로 당신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름다운 얼굴도 비싼 보석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선왕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왕은 기뻤고 보물에 대한 욕심도 사라졌습니다. 왕은 그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여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